첫 번째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의 공표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 1번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번은 사망만 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 인율 이상인 사업장. 3번은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그리고 5번은 사업주가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이 공표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문의 1회 이상으로는 공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공표 대상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기억은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니은은 1차 금속 제조업, 디귿은 농업, 리을은 금융 및 보험업입니다. 정답은 1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식료품 제조업과 1차 금속 제조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문제에서는 100명이라고 했으니 선임 대상에 해당합니다. 디귿의 농업은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고 리을의 금융 및 보험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 의무가 제외되거나 기준이 완화된 업종입니다. 따라서 기억과 니은이 가장 적합한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번은 금융 및 보험업, 3번은 사업지원 서비스업, 4번은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리고 5번은 사진처리업입니다. 정답은 5번, 사진처리업입니다. 사진처리업은 유해 화학물질을 다루는 등 위험 요소가 있어 교육 의무가 면제되는 그 밖의 광업이나 사무직 위주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교육 면제 대상이니 참고해 주십시오. 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2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번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4번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5번은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에 금품을 받은 경우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위반 정도가 매우 중대하여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업무정지로 가름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보기인 1번, 3번, 4번, 5번은 지정 기준 미달, 업무 거부, 서류 미보존, 금품 수수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명령이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률 산출 계산식에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 사망자로서 사고 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억은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니은은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디귿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에 의한 경우, 리을은 야유회 중에 사고 등 건설 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입니다. 정답은 4번, 기억, 니은, 리을입니다. 기억의 방화, 폭행은
사업주의법 위반이 없으므로 제외됩니다. 니은의 태풍 등 천재지변은 불가항력적인 재해이므로 제외됩니다. 리을의 야유회 등 작업과 무관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바뀜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디귿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교통사고라고 할지라도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는 사업주의 관리 책임이 인정되므로 사고 사망자 수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디귿은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 안전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번은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번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4번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합니다. 5번은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도급인과 그의 모든 수급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답 이유를 살펴보면 1번의 건설업 도급인 순회점검은 2일에 1회 이상이며 2번의 토사석 광업 등도 2일에 1회 이상입니다. 분기 1회나 3일에 1회가 아닙니다. 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번은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3번은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4번은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5번은 안전표시 안전수칙의 종류 및 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답안 기준으로는 3번, 보호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정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안전보건관리 조직, 교육, 안전관리, 보건관리 등이 포함되며 보호구 지급은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나 작업장 안전관리의 세부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의 일부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사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번은 1년, 2번은 2년, 3번은 3년, 4번은 4년, 5번은 5년입니다. 정답은 3번, 3년입니다. 유해작업 도급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 중 업체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2번은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려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비계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명을 보유했다면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송수신기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장비 기준에 포함됩니다. 4번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설치 해체업 등록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5번은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으로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을 위해서는 비계기능사 등 자격 보유자가 4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3명으로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 보증을 받은 경우. 2번은 선박안전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번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번은 항만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5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방위사업법에 따른 품질 보증은 안전인증 면제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면제 사유는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의 경우 선박안전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항만법, 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검사가 면제됩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금속절단기에는 날 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해야 사용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은 속도조절 부분에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해야 양도할 수 있습니다. 3번은 사업주는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야 합니다. 4번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번은 동력으로 작동하는 진공포장기에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 양도대여 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틀린 내용입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컨베이어, 2번은 프레스, 3번은 전단기 및 절곡기, 4번은 사출성형기, 5번은 롤러기입니다. 정답은 1번,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에 해당하므로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사출성형기, 롤러기는 모두 안전인증 대상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30명인 도매업의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중 채용시 교육의 교육시간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30분 이상, 2번은 1시간 이상, 3번은 2시간 이상, 4번은 3시간 이상, 5번은 4시간 이상입니다. 정답은 5번, 4시간 이상입니다.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등은 교육시간이 12로 완화되어 채용시 교육은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일반 업종의 채용시 교육시간은 8시간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거나 고시하는 물질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원재. 니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디귿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리을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 물질입니다. 정답은 3번,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농약관리법상 농약 및 원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사료관리법상 사료는 모두 타법령에 의해 관리되므로 산안법상 유해성 위험성 조사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리을의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원료 물질도 실제로는 제외 대상에 포함되나 이 문제의 보기 조합에서는 기억, 니은, 디귿이 가장 적절한 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롤러기 급정지장치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 등에 해당합니다.
3번은 자율안전확인의 표시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표시 기준 및 방법에 따릅니다. 4번은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 내용에 사업장 소재지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5번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율안전확인 표시의 사용 금지 공고는 금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등에 공고해야 합니다. 20일 이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중 신규 교육이 면제되는 사람에 관한 내용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 감독자로서의 업무를 기억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4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1번은 기역 2, 니은 200. 2번은 기역 2, 니은 300. 3번은 기역 3, 니은 200. 4번은 기역 3, 니은 300. 5번은 기역 5, 니은 200입니다. 정답은 4번, 기역 3년, 니은 300명입니다.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는 관리 감독자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니은은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디귿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리을은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입니다. 정답은 3번, 기역, 니은, 리을입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서류, 산업재해 발생 원인 기록, 그리고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는 모두 3년 보존입니다. 하지만 디귿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은 2년 보존 서류에 해당합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인자의 유해성 위험성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소음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90dB 이상의 시끄러운 소리이다. 니은은 물과 상호작용을 하여 인화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또는 혼합물은 물반응성 물질이다. 디귿은 20도, 표준 압력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는 인화성 가스에 해당한다. 리을은 이상기압은 게이지 압력이 제곱센티미터당 1kg 초과 또는 미만인 기압이다. 정답은 4번, 니은, 디귿, 리을입니다. 니은, 디귿, 리을의 물반응성 물질, 인화성 가스, 이상기압의 정의는 모두 옳습니다. 하지만 기역의 경우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은 85dB 이상이므로 90dB 이상이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2번은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3번은 의료법에 따른 의원 또는 한의원은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기준 미만인데도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 신뢰성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 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해야 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원은 작업환경 측정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지만 한의원은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공정안전보고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원유 정제 처리업에 보유 설비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번은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3번은 공정안전보고서에는 비상조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세부 내용에는 주민 홍보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4번은 원자력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인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해당합니다. 5번은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의 방법 등 이행상태 평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원자력 설비는 자체 안전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설비, 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 자체 심사 및 확인 업체의 사업주가 착공하려는 건설공사는 제외합니다. 1번은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2번은 최대 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3번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 등 공사. 4번은 저수용량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의 건설 등 공사. 5번은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 공사 및 단열 공사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3,000제곱미터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인 다리 50m 이상, 건축물 31m 이상, 댐 2천만 톤 이상, 굴착 10m 이상은 모두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2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사업주가 선원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2번은 일반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 항목에 흉부 방사선 촬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은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4번은 일반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5번은 사업주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일반 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 항목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이 포함됩니다.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지도사 보수교육에 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의 시간은 업무교육 및 직업윤리교육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총 기억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145조 제4항에 따른 지도사 등록의 갱신기간 동안 시행규칙 제230조 제1항에 따른 지도, 실적이 니은년 이상인 지도사의 교육시간은 디귿시간 이상으로 한다. 1번은 기역 10, 니은 1, 디귿 5. 2번은 기역 10, 니은 2, 디귿 10. 3번은 기역 20, 니은 1, 디귿 5. 4번은 기역 20, 니은 2, 디귿 10. 5번은 기역 20, 니은 2, 디귿 15입니다. 정답은 4번, 기역 20시간, 니은 2년, 디귿 10시간입니다. 보수교육은 총 20시간 이상이며 지도 실적이 2년 이상인 지도사의 경우 교육시간은 10시간 이상으로 감면됩니다. 24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할 대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기역은 유해인자의 노출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니은은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디귿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리을은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입니다. 정답은 2번. 디귿과 리을입니다. 디귿의 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진단명령 대상입니다. 리을의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한 진단명령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역의 유해인자 노출 기준 초과 사업장과 니은의 산업재해율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은 진단 없이 개선 계획 수립만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가깝습니다. 2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의 직무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은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2번은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지도. 3번은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지도. 4번은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5번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정답은 5번.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작성은 안전 분야와 보건 분야 지도사 모두의 공통 직무에 포함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핵심 암기 키워드 정리입니다. 2026년 대비를 위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 암기입니다.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 기준은 건축물 31m, 다리 50m, 굴착 10m, 냉동다중이용 시설 5,000제곱미터, 댐 2천만 톤입니다. 도급인 점검은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그 외는 일주일에 1회입니다. 타워크레인 등록을 위해서는 기능사 등 4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도사 보수 교육은 총 20시간이며 실적이 2년 이상인 경우 10시간으로 감면됩니다. 두 번째, 행정처분 및 벌칙입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는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방호조치 미비 상태로 기계를 양도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 제외 및 면제 기준입니다. 이는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산업재해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방화, 천재지변, 야유해 사고 등이 있습니다. 단, 공사 차량에 의한 도로 사고는 포함됩니다. 안전검사 면제와 관련하여 방위사업법상 품질보증은 안전검사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안전보건교육 면제 대상은 사무직, 소프트웨어, 금융업 등이며 사진처리업은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보존 기간입니다. 2년 보존 서류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노사협의체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외 산업보건의 선임, 산업재해 기록, MSDS, 성명 관련 서류 등 대부분의 서류는 3년 보존입니다. 이로써 모든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